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어 강사 양태중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발음을 배웠는데요. 다들 복습하셨나요? 네, 복습하셨을 거라 믿고 저희가 어근과 그리고 요일 표현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근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어 내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먼저 예시를 아자르라는 단어를 드렸는데, 아자르가 교육이라는 의미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르에 보시면 여기 접사라고 되어 있죠. 어근에 붙는 것들입니다. 붙는 것들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렇게 깐이라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 하이픈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어근의 앞에 붙으니까 접두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거는 접미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접사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접사 부분은 책의 마지막 부분쯤에 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아니라 어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사에 이렇게 예를 몇 개 놨는데요. 사실 접사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기 아자르가 있는데 버르 아자르가 될 것 같지만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블라자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라자르하면 공부하다. 어쨌든 이 블라자르라는 단어를 내가 처음 봐도 아자르라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버르는 자동사를 만드는 거니까 어떤 의미겠네? 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 뭉아자르가 있습니다. 여기 뭉아자르. 무는 타동사를 만드는 거로 배웠는데 그럼 뭉아자르는 뭐야? 가르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근의 의미만 정확히 알면 어떤 접사가 붙어도 어떤 의미인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무엇을 가르치다, 누구에게 가르치다, 무엇을 학습하다 또는 이렇게 명사형이 붙어서 학생,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교육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의미를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래 써놨는데 어근 하나에도 접사가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 어근의 의미만 알면 어떤 의미인지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근을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익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숫자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0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수부터 1, 2, 3, 4, 5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서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자, 우리나라에도 0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0도 있고 0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해요. 왜 많이 써요? 번호를 말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제 휴대폰 번호를 말할 때 010이라고 한다면은 꼬송, 사뚜, 꼬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 놀, 꼬송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발음을 공부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뚜, 두와, 띠가, 음밭, 리마, 은암, 뚜주, 들라빤, 스빌란, 스플루 이렇게 됩니다. 벌써부터 막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전혀 1, 2, 3와 관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제가 3개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1, 2, 3은 다 알잖아요. 막 우노도 스트레스 1, 2, 3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사뚜 두아띠가로 1, 2, 3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뚜 두아띠가 그 다음에 음밭, 리마, 은암 뭔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쵸? 음밭, 리마, 은암 다시 사뚜 두아띠가 따라 읽고 계시죠? 사뚜 두아띠가 음밭, 리마, 은암 그 다음에 뚜주, 들라빤, 스빌란 이렇게 있고 스플루 여기 있는 뿔루 같은 경우는 10단위예요.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나는 못 외우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노래를 알려드려요. 진짜 유치한 건데 이 노래 단점은 나중에 숫자는 안 외우시고 멜로디만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탕피함을 무릅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사뚜 두아 띠가 음밭 리마 은암 뚜주 들라빤 스빌란 스플루
아주 쉽죠. 나중에는 뭐 뜨드드드드드드 이렇게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뚜 두아 띠가 음밭 리마 은함 뚜주 들라빤 스빌란 스플루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수가 있잖아요. first, second, third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기술을 외웠다는 하에서 전제 하에서 1만 다르고요. 1만 뻐르따마라고 있습니다. 알발음 주의해서 발음해 주시고요. 뻐르따마입니다. 뻐르따마.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뒀는데 전부 다 여기 앞에 있는 기수에 끄만 붙인 거죠. 그래서 끄두와 끄띠가 끄 음밭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뚜주 끄들라빤 끄스플루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수예요. 기수를 외우시는 겁니다. 기수를 한번 외우시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스탑해 보시고 쭉 한번 읽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11이나 19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도 11, 12, 13, 10이 들어가잖아요. 19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발음 어떻게 하냐면 블라스라고 합니다. 블라스. 벌라스도 아니고 벨라스도 아니에요. 블라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11 같은 경우에는 사뚜 블라스라고 안 합니다. 그냥 스블라스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 자체가 1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단위 이상의 앞숫자가 1일 경우에 사뚜가 아닌 스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11은 스블라스이고 그러면 여기 18은 어떻게 있어요? 들라빤 블라스라고 되어 있죠. 8은 들라빤이니까 18, 즉 들라빤 블라스라고 하시면 되고 뭐 17은 어떻게 합니까? 7 뚜주예요. 뚜주 블라스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1부터 19까지는 블라스를 붙이는데 11의 경우에는 사뚜 블라스가 아니라 스 블라스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 단위에는 뿔루를 붙입니다. 뿔루. 아까 저희가 1부터 10까지 할 때 10이 뭐였어요? 스뿔루였어요. 그래서 뿔루를 제가 10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20은 두아뿔루라고 있습니다. 20. 그쵸? 쉽죠? 그 다음에 98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스빌란 뿔루 들라빤. 90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을 말씀하십니다. 98이니까. 그렇죠? 스빌란 뿔루 들라빤. 100단위에는 라투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300은 띠가 라투스, 952는 900부터 말을 하고 스빌란 라투스, 그 다음에 리마 뿔루 50, 그 다음에 두아 2. 그래서 스빌란 라투스 리마 뿔루 두아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단위에는 리부를 붙입니다. 그래서 리마 리부, 스플루 리부. 자, 공부를 하실 때 좀 쉽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1000단위에서 끊으시면 돼요. 읽으실 때. 그래가지고 여기 점 단위로 끊고 해서 앞에 숫자를 먼저 읽으시고 뒤에 리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 보면 왜 1000단위인데 이게 콤마를 안 쓰고 마침표를 씁니까? 궁금하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에 쉼표를 쓰잖아요. 마침표를 써요. 그럼 쉼표 언제 써요? 소수점일 때 뒤에 이렇게 씁니다. 0.1 같은 경우엔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0단위를 읽을 때는 리부를 붙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단위에는 주따를 붙여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주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왜냐면 인도네시아도 월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주따다, 음밭 주따다 하면은 400만 루피아가 되는 건데 400만 루피아가 대략 얼마냐면은 한 3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2만 원 정도 월세로 이제 그렇게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주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00만 단위에는 주따를 붙인다. 그래서 리마 주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이죠. 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뿔루
앞에 있는 10을 읽어주시고 스플루 주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10억과 1조를 나눴습니다. 10억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커지면은 저희가 조도 1조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밀리아르는 사뚜밀리아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조, 여기는 10억이었어요. 10억. 여기는 트릴리온을 써서 1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릴리온 또는 사뚜트릴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사실 여기는 거의 말씀하실 일이 거의 없지만 그냥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했던 이 블라스와 플루, 라투스, 리브, 그리고 주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쭉 익혀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를 표기할 때는 천 단위에는 마침표를 쓴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월,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따라 읽어볼게요. 스닌, 슬라사, 라부, 까미스, 주맛, 삽두, 민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희가 영어에서 배웠던 표현들 전부 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요일이라는 표현을 하시려면은 사실 앞에 여기 하리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월요일이다라고 하면 그냥 스닌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리 스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어느 위치에 와도 첫 알파벳은 무조건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로. 그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주말이라는 표현을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KH 발음을 하면서 K는 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예시로 나왔던 게 이 단어였는데 아히르라고 발음을 하고요. 아히르 같은 경우에는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말이라고 할 때 이게 민구가 주거든요. 일요일이라고도 쓰이고요. 근데 그냥 소문자로 쓰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 말 이렇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을 수식을 해요.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주라는 표현이고요. 쁘깐, 주말 이렇게 해서 아히르민구, 아히르쁘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에 있는 스님부터 슬라사, 라부, 그 다음에 까미스, 주마, 삽두민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배웠는데 말씀하실 때는 여기 있는 하리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 무조건 문장의 어느 위치에 오든 간에 대문자로 쓰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월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표현은 쉬워요, 사실. 여기 보시면 네,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보시면 영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발음하는데 조금 다르니까 같이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1월, 자누아리, 페브루아리, 마렛, 아프릴, 메이, 주니, 줄리, 아구스투스,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 알발음이 참 많죠. 그리고 3월, 마렛.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쭉 읽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저희가 월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월이라는 표현은 불란이라는 표현을 함께 씁니다. 불란이 뭐냐면 달이라는 의미예요. 달 또는 월. 그래서 4월이다 라고 한다면은 불란 아프릴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제가 이 달을 표현을 할 때 문장의 어디 어딘가에 대문자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 인도네시아어는 일정을 표현할 때 가장 작은 단위부터 써요. 예를 뒀는데 9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땅갈 뚜주블라스 불란 september라고 합니다. 이 땅갈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9월 17일은 땅갈 뚜주블라스
17 같은 경우에는 7을 먼저 읽고 영어의 틴, 그래서 블라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블란 세프템버. 선생님, 블란 안 쓰면 안 됩니까? 뭐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미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블란까지 써서 완벽하게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제가 연도까지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땅갈 은암, 불란 아프릴, 년, 여기 되어 있죠. 월은 불란, 그리고 년은 따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0 어떻게 읽겠습니까? 두아리부, 두아뿔루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2000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0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처럼 이렇게 두 개로 끊으셔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두 개로 끊으셔서 읽으시면 스밀란 블라스, 드라반 블루, 은빠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시간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잠, 분은 문잇. 문잇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영어랑. 그래서 아래 예를 봤는데 3시면 잠띠가예요. 잠띠가. 뭐 잠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만약에 손목시계를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손이라는 명사를 써서 잠땅한이라고 하면 손목시계가 됩니다. 잠은 시간이다. 그래서 3시 정각은 잠띠가 뜻밭이라고 되어 있고요. 뜻밭은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시간 표현과 같이 쓸 때는 3시 정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시 50분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3시에서 50분이 지났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 4시 10분 전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나왔습니다. 레왓은 발음을 할 때, 자, 이것은 발음을 레왓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금을 여기 써놨어요. 잠띠가 레왓 리마뿔루 문잇이라고 한다면 3시 50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3시 50분이 4시 10분 전이니까 뭐뭐 부족한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잠, 은밭, 꾸랑 스플루 문잇이라고 하시면은 4시 10분 전이 되겠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편한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5시 30분. 저희가 5시 30분이라고도 말씀을 하지만 5시 반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이 스등하는 절반이라는 의미인데요. 5시 반을 얘기하기 위해선 뒤에 하나 플러스 된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잠, 스등하, 은암이라고 한다면 이게 5시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등하는 여기 표현 절반이라는 의미이고 5시 반을 표현할 때는 뒤에는 1시간 뒤의 수인 6을 써야 합니다. 또는 선생님 저는 그냥 5시 반 말고 5시 30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잠, 리마 어떻게 써요? 리마 그리고 레왓 띠가블루 문잇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여기도 한번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일, 시간, 그리고 어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어근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어, 가장 의미를 가진 가장 중요한 단어, 작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일, 시간, 그리고 월 이런 표현들 쭉 보고 다시 되짚고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본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을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가서 완전히 뇌가 포맷된 상태에서 1, 2, 3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넣었던 단어들입니다. 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거 유치한 걸 넣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망앗!